2017년 10월 24일 저녁, 한 남성이 중국 산동성 도조우 치위현 산업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산업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뛰쳐나온 거예요. 피할 틈도 없이 그냥 사람을 쳐버렸다니까요. 아이, 그럼 사고 나신 분도 거기 있습니까? 네, 피를 많이 흘리고 있어요. 경찰은 사고 장소에 구급대원을 출동시켜 우선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사망하고 말았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사고 당시의 상황을 물어보았는데, 아이, 그러니까 그 운전할 때 사람이 전혀 안 보이셨나봐요? 네, 보시다시피 도로에 가로등 거 없다 보니까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피할 틈이 없었습니다. 술은 마시지 않으셨고요? 술이요? 아, 그런 건 입에도 안 됐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음주 테스트 좀 해보겠습니다. 경찰이 남성의 음주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에게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다 사고 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둘러보던 황 형사는, 반장님, 여기 좀 와보셔야겠는데요. 왜 그러는데? 반장이 황 형사 쪽으로 다가가자, 반장님, 운전자가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사고 난 남성을 차로 치인 후 20m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차가 급정 갈 때 찍히는 스키드 마크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뭐라고? 사고가 난 장소가 어딘가? 이거 뭔가 이상한데요. 경찰은 남성을 불러 간단한 신원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올해 43세인 천진의 한 회사 운전기사 최의화라는 남성이었습니다. 이화는 천진에서 3km 떨어진 고향집에 잠시 들러 이를 보고 돌아가려던 차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으니 돌아오라는 전화를 받고 돌아가다 발생한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황 형사가 경찰서 사무실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더니, 반장님, 잠깐 이쪽으로. 무슨 일인데 그래? 그 사망한 사람이 운전자의 매제입니다. 뭐라고? 사람도 안 다니는 도로 한복판에서, 그것도 매제를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닌 고의적인 살인사건으로 보고 운전자 최 씨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저 혹시 사망하신 분 얼굴 보셨나요? 아니요.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무서워서 얼굴 볼 시간도 없었고요. 그럼 혹시 이 근처에서 매제를 만나기로 하시지는 않았나요? 매제를 만나요? 매제를 이런 곳에서 왜 만납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이화씨 매제입니다. 에? 죽은 사람이 매제라고요? 최희화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매제였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한 남성의 몸에서 수많은 멍자국을 발견하고 아마도 두 사람이 만나 몸싸움을 하다 살해한 것을 위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건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황 형사는 테이블 위에 사진을 올려놓으며, 자,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범퍼에 부딪힌 시신의 부위가 머리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누군가 이미 사망해 있거나 사망하기 직전에 피의자를 도로에 앉혀놓고 그대로 들이받은 것이죠. 철저하게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그래서 20m를 끌고 간 거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경찰은 이번 교통사고를 수사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아 최유화의 아내와 가족을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를 조사해보았습니다. 그러자 최유화의 아내 옌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었대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 봐요. 어차피 죽을 놈이었잖아요. 그러나 최유화의 가족은 경찰이 그들의 문자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줄은 생각지도 못하고 사담을 주고받았습니다. 보험금은 나온대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직 몰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보험금은 나와야죠. 아, 그리고 교통사고잖아요.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요. (2017년 10월 24일) 저녁 10시 최유화는 아내의 전화를 받고 마을 입구에 인적이 드문 도로 한쪽에 차를 숨겨둔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통화를 마친 최유화는 11시에 매제에게 전화를 걸어 매제, 잘 지내지? 형님, 형님이 이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시고요? 다름이 아니라 내가 일 있어서 잠깐 들렸거든. 전진에서 마을까지 다 오긴 했는데 또 집에 들어가면 식구들하고 대화가 길어지니까 잠깐 자네 얼굴이나 보고 갈까 하는데 그 마을 입구에서 산업도로 쪽으로 오다 보면 그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지? 왜? 지금 거기로 나와. 그럼 나하고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매제는 이화의 전화를 받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로 출발했습니다. 매제가 마을 입구를 지나 산업도로에 들어서자 저 멀리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따라왔습니다. 조용히 뒤따라오던 승용차는 갑자기 굉음을 내며 급발진을 해 자전거를 타고 하던 매제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매제는 자전거에서 5m를 날아가 아스팔트에 고꾸라졌고 마을 입구에서 CCTV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이화는 다시 한번 도로에 쓰러져 있는 처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최유화의 아내와 여동생에게 당시 사건이 고스란히 찍혀있던 CCTV를 보여주며 교통사고가 우연이 아니라 살인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낯선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화는 처음 보는 사람의 친구 초대를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의 친구 초대를 승낙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뜸 이화에게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가족과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 아내에게 신경 쓰세요. 안 읽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화는 문자를 받자마자 술이 꿰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문자대로라면 아내가 어떤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말인데 아내의 상대남이 누구인지 알려주자는 상태에서 이화의 머리는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다시 한 통의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오빠, 나야.
최희화는 고향집에 있는 여동생을 떠올리며 분명 자신의 여동생 계정이 아닌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여동생은 만약 언니가 자신이 오빠에게 바람핀 사실을 알려준 것을 알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매제와 언니가 바람 피우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빠뿐이라고 했습니다. 이화는 아내에게 야, 너 매제하고 붙어 지내냐?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다 알고 있다고! 전 가족이 다 알고 있다고!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냐고!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민수 씨하고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 어렸을 때부터 같은 마을에 살았었다고. 뭐라고? 그럼 저놈하고 지내지가 하루 이틀이 아니었단 말이야? 학창 시절부터 사귀고 있었는데 싸우고 난 뒤로 우리는 서로 갈 길 가자며 헤어졌어. 이화는 화를 참지 못하고 여동생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거기 민수 집에 있어? 지금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이화는 알았다며 여동생에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매제와 단판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심하게 하지 말고 잘 타일러봐, 응? 알았어! 알았으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있어. 알았지? 잠시 후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민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님! 형님 늦은 시간에 어찌 계세요? 이런 뻔뻔한 자식 봐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닥치고 너하고 할 말이 있으니까 마을 입구 버스 정류장 쪽으로 나와.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마른 침을 삼키며 형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이런 쓰레기 같은 놈이. 야,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냐? 나오면 내가 왜 그러는지 알려줄게. 일단 나와봐. 전화를 끊고 이화를 만나러 나가려 준비하던 민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화가 아내와 자신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격투가 벌어진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을 나가려던 민수는 부엌으로 들어가 식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주머니에 칼을 숨기고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민수가 칼을 들고 집을 나서자 걱정이 되었던 이화의 여동생은 황급히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자기가 칼 가지고 나갔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오빠를 죽일 수도 있다고. 조심해. 뭐? 그놈이 칼을 가져갔다고? 이화는 매제가 자신을 살해하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는 말을 듣고 교육을 받고 그가 자전거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갈 때 뒤에서 차로 받아 죽여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화는 마을 입구 한쪽에 차를 세워두고 자전거를 탄 매제가 산업도로에 올라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그때 자전거 앞바퀴에 매달려 있는 전등이 좌우로 혼란스럽게 번쩍이자 이화는 자동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매제가 힘들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도로를 달리자 이화는
자동차 쾌행음을 내며 민수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향해 급발진했습니다. 이화가 민수를 들이받자 자전거에 타고 있던 민수는 그대로 5m를 날아 아스팔트에 고꾸라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화는 이런 버릇없는 놈이 감히 나를 죽여? 야, 그래. 야, 이래도 나를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나 보자. 기다려봐. 이화는 차를 후진한 후 도로에 주저앉은 매제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화는 자동차로 매제를 들이받은 채 20m를 달렸습니다. 분이 풀리지 않은 이화는 차에서 내려 매제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사망한 후였고, 아이씨, 미친아. 야! 일어나봐. 아이씨, 저렇게 죽어버리면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거야. 시신을 처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던 이화는 한참을 고심하더니 우연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도로를 질주하던 승용차가 행인을 친 사건으로 보지 계획적으로 죽인 걸로 보겠어? 경찰은 이화와 여동생이 주고받은 문자를 확보하고 이화의 자백을 받아내며 구속했습니다. 가장이 구속되자 이화의 아내와 여동생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두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이 지급되나 살인에 의한 사망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보험금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의 아내는 만약 이화의 여동생이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이런 사건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망했습니다. 산동성 덕주시 법원은 최이화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